자, 스페이스 X의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으로 뉴 스페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가 바로 저궤도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 인터넷망 구축, 관측과 데이터 수집,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궤도 인공위성 사업을 업스트림, 즉 발사체에서 인공위성과 또 다운스트림 위성에서 지상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서 해외 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고, 특히 테슬라의 스페이스X나 또 아마존 이쪽 라인 부분이 강점을 갖고 있지만, 우리 국내 기업도 다운스트림 위성과 지상에 있어서 이 기회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관련 주식이 두 종목 있고, 또 비상장 주식 한 종목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뒷부분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미국과 소련 간 체제 경쟁이 지속되면서 그 옛날 우주 시대에서는 서로 경쟁이 치열했었죠. 그런데 구소련의 몰락과 함께 이 우주전쟁이 막을 내렸고, 미국 정부는 더 이상 막대한 비용의 우주산업에 투자하기를 꺼리면서 민간 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이끄는 뉴페이스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운영하는 블루 오리진, 그리고 리차드 브랜슨이 운영하는 버진 갤럭티, 이런 부분들, 그리고 테슬라의 스페이스 X,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발사체부터 위성까지 우주 산업의 업스트림을 이미 선점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발사체를 제외한 위성체와 지상체, 위성 서비스 분야, 이런 다운스트림에서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전자광학 중소형 위성은 뛰어난 가성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고, 나아가 계열사도 역시 우주항공 데이터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는 세트랙 I가 있고, 또 해상용 안테나나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글로벌 위성통신기업 원웹과의 파트너십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 중에 있는 인텔리안 테크, 이런 기업들은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 있어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라고 이제 나누어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로켓을 발사를 해서 인공위성을 띄우는 과정, 이 부분에는 해외 기업들의 강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인공위성에서 지상까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업인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안 테크, 이 부분도 경쟁력 면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테슬라 하면 그냥 2차 전지, 전기차로만 알고 있고, 또 아마존은 플랫폼 관련주면서 인터넷 관련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그 속에서 그네들이 펼쳐서 그네들이 새로운 성장 산업, 그것이 우주 산업이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테슬라의 이 CEO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이 테슬라보다 먼저 사실 회사를 세웠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스페이스 X는 로켓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냐면 로켓을 발사한 이후에 또다시 역으로 역추진을 하면서 그 발사대 라인으로 다시 착륙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엄청난 기술이죠. 이 로켓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갖고 있을 정도니, 그죠? 두말하면 잔소리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사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엔 전기차 업체를 넘어서 구독 경제와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면서 이 스페이스 X라는 이 우주 항공 산업의 회사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일론 머스크가
그 2020년 새틀라이트 행사에 참석해서 스타링크 프로젝트로 연 3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한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통신과 인터넷이 갖는 힘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하죠. 사실 5G 주도권을 두고 미국 정부와 중국이 화웨이에 압박을 가하는 이런 그 서로의 이 상황, 그죠? 사실 미국이 계속해서 화웨이를 압박을 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만약 스페이스 X를 비롯해서 몇몇 기업들이 저궤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인터넷 및 통신망을 장악할 경우, 그죠?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분들? 엄청나겠죠, 그죠? 그런 시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꿈의 가치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에게, 그죠? 실질적으로 보면 뭐 이 도심을 운행하는 자동차, 또 미국 시골 지역의 가정, 개도국의 개발도상국들의 학교, 이런데 인터넷을 보급하는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또 수백 대의 위성을 우주에 띄워 전 세계를 잇는 인터넷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또 구상들이고, 여하튼 우리가 지금은 뭐 조금 힘들어하고 있죠.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기술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원웹이라는 우주 벤처 기업에 투자한 것도 사실 이러한 향후의 이 성장 흐름에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개발에 힘을 쏟는 그런 과정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사실 원랩은 자금난을 겪으면서 파산보호 신청을 했죠. 기술은 엄청나게 좋은데 뭐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이 손정희 회장의 비전펀드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투자를 철회하는 바람에 원웹이라는 회사가 파산보호 신청을 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었는데, 그런 기술력 잠재력을 알아본 영국 정부가 지분 45%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여튼 뭐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이런 내용들은 자세하게 알지를 못해요.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테슬라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은 테슬라의 중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존 역시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가 사실 어려서부터 우주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은 나사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에 선정되기도 했고, 또 이네들의 가장 강력한 기술은 수직 이륙하고 착륙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이 더 스페이스 X보다 더 먼저 개발을 하고 추진 중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면은 테슬라는 그 개발하는 상황을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아마존 이 블루 오리진 쪽은 개발이 다 완성돼야 이야기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해도 둘 다 우주항공에 있어서 기술력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거기에 페이스북도 역시 아킬라라는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시작했고, 아킬라라는 프로젝트는 고도 6만 피트 상공에 보잉 767 크기 드론을 띄워서, 그죠? 50km 반경의 인터넷망을 만들고 90일 동안 인터넷 신호를 공급하면서 그 충전은 태양광으로 충전하고, 또 한 번 비행하면 몇 달 동안 떠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추진했었는데, 한 3년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하튼 페이스북은 잠정적으로 아킬라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그죠? 중단했지만 그래도 페이스북의 도전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인공위성 개발로 입장을 선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하튼 뉴페이스 시대에 저궤도 위성과 관련한 사업을 크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여하튼 그런 속에서 이런 우주전쟁이 일어났었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의 자극제가 된 건 중국 때문이에요. 그죠? 중국이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면서, 그죠?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이 달 뒷면에 착륙해서 오송기를 뒷면에 꽂으면서 미국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자극을 받게 된 거죠. 그죠? 1969년에 아폴로가 달에 착륙을 했지만 그 아폴로부터 그 이후는 계속해서 달의 앞면만 착륙을 했었었는데, 중국이 쇼킹하게, 그죠? 쇼킹하게 이 뒷면에 착륙함으로 인해서 우주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테슬라의 스페이스X, 이 위대한 발자취, 이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엄청난 하여튼간 기술력을 가지고 정말 상상하지 못한 세상을 위해서 꿈에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최초 무문 민간 액체 추진 로켓을 지구 궤도에 도달한 게 2008년인데, 그 이후에 2011년에 재사용 가능한 로켓 발사 시스템을 발표했고, 그죠? 이렇게 차근차근히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 테슬라의 스페이스 X나 또 아마존 이쪽 라인으로 보게 되면 이미 그 우주 여행에 대한 예약, 그래서 1박에 몇 천만 원, 그리고 30일 동안은 또 한 3억 정도, 이렇게 해서 여행을 2020년 말부터를 염두에 두고 예약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 스페이스X의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참 엄청납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흐름, 우리가 공상과학 만화 영화에나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가고 그러면서 지금 2차 전지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런 그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이후의 시대는 또 어떤 시대가 올 거냐? 제가 이전에 애플 글래스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또다시 준비하고 있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준비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테슬라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 항공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위성 사업의 이익 규모와 소형 위성 사업 규모,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하튼 지금 글로벌 위성 사업의 이익 규모 추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소형 위성 사업 규모도 엄청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제가 굳이 이 우주전쟁 위성과 관련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냐 하면,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의 주가에 놓여져 있는 그 2차 전지, 플랫폼, 이런 성장 산업, 또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성장 산업이 올 거고, 그런 그 성장 산업의 한 축으로, 그죠? 그 한 축으로 또 우주 항공과 연관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 아까 언급했었던 그런 종목 부분들을 공부해서 매매 흐름의 타이밍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가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의 KS 김기수입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Rethinking Innovation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기술의 대중화가 혁신과 연결이라는 상호 순환작용에 있음을 착안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2021년 새로운 또 한 해는 또 다른 연결, 이제 연결 초 연결 또 인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대중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약 25년 전 세상의 이목을 끌었다가 꿈에 그친 저궤도 위성군, 저궤도 위성군이라고 하면 로우어스 오빗이라고 해서 에리오라고 합니다. 위성벤처 2.0으로 대변되는 스페이스 X,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단지 테슬라를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자동차 보험, 그리고 위성 산업 이런 부분들에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저궤도 위성 추진이 다시 가능해진 배경은 위성체라든지 통신탑 체제라든지 그죠? 전송기술 발사체 등의 획기적인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위성 제작이 비용 절감 효과로 연결됐고 소규모 그리고 다수의 위성 발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 부분에 있어서 위성을 발사해서 또 다른 연결의 흐름을 만든다는 거죠. 엘리오의 시대의 본격화가 의미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또 다른 강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궤도 위성의 장점인 짧은 지연 속도, 저궤도 위성 간의 연결로 인한 네트워크 영역 확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이 54%에 그쳤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물리적인 연결이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일부 미연결 지역은 GPS를 활용하지만 이 저궤도 위성의 확산은 남아있는 이 46%의 unconnected 이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저궤도 위성을 발사한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그죠? 이 2020년 이후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우리는 이러한 효과를 Last Mile Connectivity 그러니까 기존 네트워크의 한계로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지역 장치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부르는데 엘리오의 확산, 그로 인한 초연결 사회가 주는 의미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연결, 초연결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것은 IoT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죠? 인터넷 오브 띵스. 이 IoT 확산이라고 판단하는데, 그죠? 2018년 대비 2030년은 거의 4.3배 증가하고 데이터 트래픽은 19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그죠? 이 중에 핵심은 머신과 머신 간의 연결, M2M이라고 할 수가 있고, 데이터 소모량은 크지 않지만 전체 디바이스 시장 규모 면에서는 71%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죠?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닿지 않았던 영역 이 속에서 크게 연결 흐름을 가져갈 거다라고 봅니다. 2021년은 이러한 기술 변화
그러니까 대중화 확산, 또 다른 연결, 이런 중심에 있는 시기로 판단하고 주식시장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다. 기술의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도권은 기술 기업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파괴적 혁신이니 기술 혁명이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내용은 이 기존에 올려드린 영상에 많은 내용이 있죠. 그죠? 바로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도 있고, 그죠? 그 파괴적 혁신과 기술 혁명을 이해를 해야, 그죠? 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주도 흐름을 판단해내는데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